네, 이 끊이질 않는 산불 피해 문제 전문가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전보건대 재난소방건설안전과 김동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산불이 매년 이 시기에 원인도 비슷하고 네. 또 대책도 나오는데 네. 계속 발생합니다. 네. 원인이 뭘까요? 2022년 1월부터 지금 어제까지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총 384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인 대전, 세종, 충남 같은 경우도 28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예.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 원인을 보게 되면 제일 큰 게 입산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 한 20%가 그 정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쓰레기 소각, 또 논하고 밭을 소각을 할 때 발생되고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부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주의 화재 같은 경우는 연소의 3요소를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연소의 3요소라고 하면은 잘 탈 수 있는 물질, 즉 가연물이라고 하는데 이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 그다음에 점화원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시 되는데 지금 이렇게 겨울철이 되다 보니 이 가연물 자체가 말라 있습니다. 즉 이제 가연물이 불이 더 잘 붙을 수 있는 거는 습도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주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해도 지금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어떻게 저희 터치를 못하지만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화재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렇게 최근에 이제 대형 화재로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 이유를 보게 되면 산불 같은 경우는 초동 조치가 되게 어렵습니다. 뭐 산에 사람이 올라가서 진화되기는 되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소방 헬기를 이용해서 많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 헬기 같은 경우도 야간에는 진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기로 이용해서 불을 끄고자 하려면 소화 용수가 필요한데 겨울철이 되다 보니 겨울철 가뭄으로 인해서 이 용수 자체도 없기 때문에 더 진화되기가 어렵고 이래서 대형 산불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원인 중에 기후라든지 또 입산자의 실수 같은 거는 당장 바꾸기는 어려울 거고 그 산불이 났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은 우리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피해를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구조적 방법 없습니까? 뭐 매년 산림청에서 그 산불 대책 방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이 부주의, 초동 조치 같은 경우는 부주의에 발생이 될 수 있는 원인은 있지만은 이 안에 신고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소방기본법 제19조를 보게 되면은 화재로 오인을 할 수 있는 연기를 발생하거나 연막을 하거나 소독을 하게 되면은 시도 조례를 통해서 또 그 관할 소방서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보고를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도 조례가 조금 애매하고 각 시도 조례마다 틀리다 보니 이 논밭에 또는 쓰레기에 소각하는데 굳이 신고를 해야 되냐? 이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레기를 소각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미리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화재로 전파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또 그 사람들이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을 소각을 할 때 이런 뭐 인센티브나 주거나 물론 정확한 자리를 지정해줘서 논밭은 어렵겠지만은 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해줘서 태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고 하면 산하고 좀 멀리만 있어도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산불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산림에 빗물을 저장을 해서 이 물모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산불을 막자라는 방식으로 뭐 슬로바키아, 미국, 뭐 독일 등에서 시도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요? 우리도 뭐 시도해 볼 만한 필요가 있을까요? 슬로바키아에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숲에다가 나무가 많은 이제 숲 같은 곳에 빗물을 모아서 좀 초소형의 웅덩이를 만들어서 웅덩이 만들어서 물을 보관해 놓자. 근데 이 보관을 해 놓으면서 마찬가지로 토양에 습도를 올리는 겁니다. 습도를 올린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소의 3요소에서 이 가연물 자체가 건조해지지 않고 습도가 올라감으로써 또 가연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도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신목일 날도 그런 걸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또 국지성 호우, 재작년처럼 국지성 호우나 좀 대량의 빗물이 올 경우에는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웅덩이가 더 큰 사건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또 효율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이게 잦으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네요. 자, 끝으로요.
이 산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우선은 저는 이제 산불이 발생됐다는 것보다 산불을 발생하지 않기 위한 거는 입산자들이 좀 주의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원인은 등산을 하시는 분들의 진짜 부주의 때문에 발생이 되고 이 기후도 건조한 상태에서 이 부주의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입산자들이 조금 주의를 갖고 또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을 소각을 할 때도 좀 주의를 가지면은 원인 자체가 제거가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산불을 발생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민가 같은 경우에는 민가에 불티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불티를 보게 되면 솔방울, 소나무가 제일 많은데 솔방울 자체에 불이 붙게 되면은 수백 미터까지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불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이랑 창문을 닫아 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 문 주변에 물을 뿌려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대피하시는데 산불 같은 경우는 바람을 타고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마주 보고 간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바람을 등지고 간다. 그럼 같이 계속 불이 같이 오기 때문에 항상 산불은 바람을 마주 보고 가는데 다만 대피하기 제일 안전한 곳은 산불이 지나간 지역, 아예 탄 지역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불 대처 요령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